보셈의 후다닥 세계사 그 4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국주의의 등장과 식민지 분할이라는 주제로 제국주의의 등장 배경과 개념에 대해서 확인하고 제국주의 열강의 아시아, 아프리카 분할 과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는 이걸 지도로 이해하는,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아프리카를 제국주의 열강들이 어떻게 분할했는지 지도에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국주의의 등장. 이거 너무 두껍네요. 좀 얇게 좀 바꿔볼까? 19세기 후반 서구 유럽 열강들은 독점 자본주의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값싼 원료 공급과 상품 시장이 필요했죠. 국내에 쌓인 잉여 자본을 투자할 새로운 시장도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식민지 확보 경쟁에 나서는 거죠. 대외 팽창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런 걸 제국주의라고 하죠. 한 나라가 다른 한 나라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고 원료 공급 및 상품 시장으로 만드는 게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이제 민족주의가 많이 퍼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민족주의가 사회 진화론을 만나서 백인의 인종적 우월감, 우리 백인이 유색 인종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백인의 짐, 우리는 그래서 그 나라들을 문명화 시켜줘야 된다. 그런 의무가 있다. 짐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제국주의의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죠. 그리고 이렇게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침략적 민족주의, 이게 강대국이 침략적 민족주의로 식민지를 확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민족의 영광 아니냐 라고 해서 오히려 그런 것을 막 부추기는 거죠.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신항로 개척하고 나서 동남아시아에 그 진출해서 향신료 무역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에스파냐는 필리핀 점령해서 식민지 경영에 주력하고요. 나중에 이제 네덜란드는 포르투갈 밀어내고 동인도에서 앞세워서 자카르타를 거점으로 향신료 무역을 시작하고 자와 수마트라, 보르네오 섬 합쳐가지고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건설하는 거죠.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플랜테이션, 대규모 농장 만들어서 고무, 사탕수수, 커피 이런 거 강제로 재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도 지역에서는 플라시 전투에서 프랑스와 싸워 승리한 영국, 벵골 지역 이게 통치권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더니 19세기 중엽 가서는 인도 대부분을 점령합니다. 나중에는 영국령 인도 제국으로 무갈 제국 무너뜨려 버리고 영국령 인도 제국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그 미얀마를 점령해서 영국령 인도에 합병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말레이 반도, 보르네오 북부 차지해서 말레이 연방 만들고요. 네팔과 중앙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에까지 세력을 확대합니다. 이 과정, 아프가니스탄의 세력 확대하고 막 이런 게 이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한 거였고, 그 과정이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지정학에서는 불리는 거죠.
그리고 영국은 이제 태평양의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자치령으로 삼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뒤늦게 출현했던 독일은 이제 비스마르크 제도, 마샬 제도 등을 차지하죠. 아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네덜란드랑 동의서 설명드렸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플라시 전투에 패배하고 나서 인도 차이나 지역으로 침략하죠. 그래서 베트남에 대해서 종주권을 주장하고 있었던 청나라하고 청푸 전쟁까지 펼치고, 그래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합쳐서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 연방을 조직하는 거죠. 사실상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식민지화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냐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필리핀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원래 필리핀인들은 미국이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하는데 자신들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은 독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오히려 도와주는 척하고 이제 식민지로 삼아버리는 거죠. 하와이와 괌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프리카를 두고도, 이건 뭐 지도에다 표시하는 게, 지도로 한번 해보는 게 좀 좋긴 할 텐데 어떡한다. 좀 짧게 끝내고 지도로 확 해보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도 어떡할까 한번 그려볼까요? 아프리카 대충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있잖아. 그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를 종단하는 종단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이집트의 카이로에서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까지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반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뭐 알제리, 모로코 해서 이쪽에 있는 섬, 마다가스카르 섬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진출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횡단 정책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만나게 되겠죠. 수단과 우간다 그 사이 파쇼다, 남수단 지역에서 파쇼다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파쇼다 사건이죠. 뒤늦게 이제 진출했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토고라든가,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카메룬, 뭐 이런 거, 나이지리아는 영국령이니까 그 밑에 있는 카메룬, 이런 데를 막 차지합니다. 동아프리카 지역에도 진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요 안쪽에 엄청 큰 콩고, 벨기에령 콩고 뭐 이런 거 식민지로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일하고 이 모로코를 둘러싸고 독일하고 프랑스가 또 두 번 붙죠. 모로코 사건. 영국이 이럴 때는 또 프랑스를 지지해줘 가지고 독일이 물러나면서 이제 마무리됐던, 그런가 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붙었던 게 파쇼다, 붙을 뻔했던 게 파쇼다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피곤하네요. 일단 선생님이 2개 더 추가해서 올린다고 했던 약속은 지켰습니다. 푸셈의 후다닥 세계사 45강까지 찍었습니다. 45강 여기서 마칠게요. 끝.